페이지 72페이지 기압과 반항 나가봅시다. 일단 기압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기압 뜻 자체는 뭐예요? 압력. 기체의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기체의 압력. 일단 압력에 대한 정의는요, 기체의 압력뿐만 아니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뭐냐면 면적 분의 누르는 힘, 이걸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 면적 분의 누르는 힘. 문장으로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란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돌이 있다고 치자. 이런 육면체의 벽돌이 있다고 쳐요. 알겠죠? 그리고 벽돌의 무게가 100N 무게라고 치자. 무게가 100N이라는 얘기는 누르는 힘이 100N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벽돌의 모양이 현재 그림에서 요 길이가 5cm, 요 길이가 2cm, 요 길이가 10cm였다라고 설정을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와 얘 벽돌을 세워놨을 때, 이렇게 세워놨을 때, 요게 A경, 요게 B경. 벽돌의 무게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세워더라도 벽돌의 무게는 몇 N이야? 100N이야. 100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A경우와 B경우가 접촉하고 있는 누르는 면적 자체가 달라진 거지. A경우는 얼마의 면적을 접촉하고 있어요? 아랫 면적이니까 5 곱하기 10, 면적이 50이지? 50의 면적을 얼마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 100의 힘으로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A경우에 벽돌이 이 바닥면에 가는 압력은 얼마냐? 계산하게 되면 압력은 얼마가 돼? 면적 50분의 누르는 힘 100. 이렇게 돼서 압력은 뭐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단위는 뭐가 되냐면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가 지금 여기서는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제곱 센티미터가 면적의 단위가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나 이해되냐? 근데 얘를 세웠어 이렇게. 그러면 세웠을 때 바닥면과 접촉하고 있는 면적은 요 면적이 될 거 아니야? 요 면적. 요 면적은 가로가 얼마야? 5. 여기가 2지. 그러면 요 경우 B경우에 있어서는 면적이 얼마예요? 10이지. 10 제곱 센티미터를 얼마로 누르고 있어? 100N으로 누르고 있어. 따라서 압력은 얼마가 돼? 10이 된단 말이야.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요 개념이 압력이야. 알겠니? 네, 여기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압력의 개념이 이렇다는 뜻이야. 면적에 가해지는 힘. 이걸 압력이라고 얘기한다. 그 중에서 기압은 기체가 면적에 가하는 압력이란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압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기압의 특징, 얘의 특징이에요. 현재 요 그림에서의 압력은요, 어느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바닥면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기압은 그렇지 않아요. 기압은 이런 겁니다. 봐봐. 기압의 특징 중에 내가 공기 중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이 주변에 다 뭐가 있어? 공기가 있단 말이죠. 공기가. 이 주변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내가 서 있어. 그러면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어느 방향으로 누르고 있느냐? 이렇게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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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고.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이게 기압의 특징이야. 알겠니? 기압의 특징 첫 번째,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 특징. 이건 특징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공기가 많을수록 기압은, 기체의 압력은 세진다, 약해진다. 뭐야? 공기가 많으면 세지겠지. 많은 공기가 누를 테니까.
그래서 공기가 많을수록 기압은 세진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 기체가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지금 배우기 전에, 지금 기압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공기가 무슨 압력이 있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단 말이지. 다시 얘기해서 공기가 압력이 있으려면 공기가 뭐가 있어야 돼? 무게가 있어야 돼. 공기가 무게가 있니?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서 공기가 무게가 있니? 그러면 무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옛날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 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누르는 힘이 평상시에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기 때문에 공기는 무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시겠어요? 근데 공기에 무게가 있냐 없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래? 증명해봐. 배워서 공기에 무게가 있어요라고 배웠단 말이야. 증명해봐. 가장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비닐봉투 가지고 어떻게 증명할래? 공기를 채워가지고 묶었어. 그 다음에 올려. 어디다가? 저울에다가 올렸어. 거기서 비닐봉지에 양을 빼면 돼. 비닐봉지 공기 채우기 전에 무게, 그리고 공기 채운 다음에 무게. 오씨, 좋은 방법인데? 그치. 그냥 공기를 채우기 전에 비닐봉지 무게를 쟀어. 그 다음에 공기를 가득 채운 다음에 무게를 쟀어. 그랬더니 실제로 해봤더니 가득 채운 다음에 무게가 조금이라도 뭐해? 많이 나갔어. 그러면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똑같은 비닐봉지 2개를 준비해서 양팔 저울에다가 비닐봉지를 묶어서 걸어. 거는데 한쪽은 지금 채민이가 얘기했듯이 공기를 뭐 하게끔 빵빵하게 채워서 걸어. 만약에 비닐에 공기를 채우지 않았어. 이 비닐봉지나 같은 비닐봉지였다면 처음에는 어때야 돼? 수평을 이루어야 되겠지? 그런데 얘를 빵빵하게 채웠어. 공기를 채웠어. 그 다음에 저울로 봤더니만 결과는 이쪽이 내려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얘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쪽이 무겁다는 얘기고, 얘가 무거운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뜻이야. 실제 공기는 무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공기가 무게가 있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따라서 기압이 존재하는 것도 몰랐단 말이지. 근데 처음으로 기압을 측정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토리첼리. 사람의 이름은 토리첼리야. 토리첼리.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전에 정리했잖아. 공기가 많을수록 기압은 뭐하다 그랬어? 세다. 그러면 얘 반대말. 공기가 적을수록 기압은 뭐하다? 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높은 산이 있어. 산을 올라가. 집 표면이 A, 중간 지점이 B, 산 꼭대기가 C라고 하자. 산 굉장히 높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주변에 공기는 점점 많아져, 희박해져. 희박해진단 말이야. 그거 처음에 배웠던 거 아니야. 그지? 지구는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데 1000km의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기는 어디에 몰려 있다고? 지표 근처에 몰려 있다고. 왜? 중력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은 공기가 많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뭐하다? 희박해진다. 아래쪽은 공기가 많다. 그러면 좀 전에 정리했잖아. 공기가 많으면 이꼴 기압이 뭐하다? 세다.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요게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돼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갈수록 기압 측정을 한다면 기압은 뭐 될 것이다 예상? 약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돼. 알겠죠? 토리첼리가 실제로 기압을 측정하는 걸 고안을 해냈어. 어떤 방법으로 기압을 측정했냐면 수은 가지고 기압을 측정합니다. 중간 과정 다 빼고 원래는 물 뭐 이런 거 이용했는데 수은 가지고 기압 측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현재 느끼고 있는 기압 별로 못 느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느끼는 기압이 평상시가 1기압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1기압보다 기압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약해져. 뭐 0.8기압 뭐 이렇게 되겠지. 대충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이때 1기압은 수은으로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 수은이 담겨져 있는 수조에다가 수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유리관이 있어요. 수은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이 유리관의 크기는 한 1m 정도 된다고 쳐요. 1m. 그러니까 100cm. 수은을 가득 채워.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막고 뒤집어. 뒤집은 다음에 이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 안에 수은이 가득 모여 있어. 채워져 있겠지. 그런 다음에 막고 있는 손을 놔. 놨더니만 이 안에 들어있던 수은이 점점 어떻게 돼? 내려가.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수은의 원래 수조 속에 있는 수은의 여기까지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더라 이 얘기야. 내려오다가 수은이 여기 채워져 있는 수은이 내려오다가 이쯤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뭐 하더라? 멈추지래. 요걸 이제 발견을 한 거야. 알겠어요? 왜 멈췄니? 해석 들어간다. 잘 들어봐. 수은이,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물질이야? 가벼운 물질이야? 모르나? 수은은 금속이야. 유일하게 상온에서 무슨 상태의 금속이야? 액체 상태의 금속이야. 일반적으로 금속은 무거운 놈이니 가벼운 놈이니? 무거운 놈이란 말이야. 근데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수은이야. 굉장히 무거운 놈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같은 양의 물과 같은 양의 수은이 있을 때 누가 무거워? 물과 수은 중에서 수은이 무거워. 같은 양이라면 몇 배 무거운 줄 아세요? 13배 무거워. 물보다 13배 무거운 게 수은이야. 엄청 무겁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은을 채웠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수면보다 수은이 이만큼이 더 많이 있잖아.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무게가 있겠니 없겠니? 무게가 있겠지. 무게가 요 면을 뭐하고 있냐면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밑면에서 떠받치는 힘도 얘가 누르는 힘과 떠받치는 힘이 뭐였다는 얘기야? 같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멈췄다는 뜻이야. 그러면 에이씨,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도대체 뭔데요? 그게 뭐예요? 이 주변에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누르는 압력과 이 수은이 떠받치는 압력이 뭐한 거야? 같은 거야. 자, 여기서 요 지점 공기의 압력을 1번 압력, 수은이 떠받치는 압력을 2번 압력. 알겠지? 세 번째, 유리관에 들어있는 요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을 3번 압력이라고 했을 때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관계가 공기의 압력 1번 압력과 수은이 떠받치는 압력 2번 압력이 일단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돼. 1번과 2번의 압력이 같다. 1번은 뭐의 압력이야? 공기의 압력이야. 2번은 수은이 떠받치는 압력. 같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만 2번 압력과 또 몇 번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3번 압력이 같아야 돼. 2번과 3번 압력이 같는데 3번 압력은 누가 만들어내는 압력이야? 유리관 속 수은이. 수은의 압력. 이게 3번 압력이란 말이야. 이렇게 같아. 그러면 결론. 1번과 2번이 같고 2번과 3번이 같으면 1번과 3번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1번과 3번의 압력은 같아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의 압력이 뭐였어? 공기의 압력이고 3번의 압력은 누구였어? 유리관 속 수은의 압력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이때 수은의 요 유리관 속 요 높이가 이 면부터 높이가 몇 cm가 된다는 걸 확인했냐면 76cm가 되는 걸 확인했어. 76cm. 알겠어요? 그때의 공기 압력과 76cm 수은 기둥의 압력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이때 공기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정리. 그래서 토리첼리가 측정한 거 1기압은 어떻게 우리가 비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은 기둥이 몇 센티미터가
형성하는 압력이다. 76. 76cm의 수은 기둥이 형성하는 압력이 공기 1기압과 같다. 만약에 공기 압력이 2기압이라면 수은 기둥은 몇 cm로 형성이 될까? 150. 그치, 저거의 2배. 아시겠어요? 152cm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공기 압력이 1기압보다 작아 0.9기압이라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요. 작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토리첼리가 이제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수은 기둥을 재봤어. 그랬더니 지표면에선 76cm가 나왔어. 수은 기둥의 높이가. 근데 꼭대기 올라갔더니만 예를 들어서 74cm가 나왔다고 치자. 74cm가 됐을 때 이제 평형을 이룬다고 쳐요. 네. 이걸 보고 우리는 지표면 근처에서보다 산 꼭대기에서 공기의 압력이 뭐하다? 작아요. 작다라는 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비례식으로도 실제 풀 수 있어요. 알겠니? 네. 76cm는 몇 기압이냐? 비례식으로 풀 수 있지. 네. 어떻게 풀면 돼? 76cm 대 74cm는 76cm가 1기압이라고 그랬지? 네. 74cm는 X기압. 네. 이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X를 풀어내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토리첼리의 이 기압 측정인데 신기한 건 얘를 유리관을 기울여도 이렇게 기울이지 않아? 네. 기울여도 수온이 채워져 있는 요 수직 높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돼요. 안 변한다. 수직 높이는 76cm가 그대로 나와야 돼. 기울여도. 또는 유리관을 굵은 유리관 또는 가는 유리관을 써도 상관없이 유리관의 이 두께가 면적에 상관없이 76cm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게 토리첼리의 기압에 대한 측정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봐봐.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공기 1000km 기둥의 압력. 이게 통상적인 1기압이야. 대기권이 1000km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000km의 공기의 기둥이 있다고 쳤을 때 공기 기둥이 만들어내는 압력이 1기압이야. 이거는 약 물로 이 유리관에 수은이 아니라 물로 채우면 네. 물이 수평을 이룰 때의 높이는 76cm가 아니 되겠지. 네. 물이 더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아까 힌트는 줬잖아. 물보다 수은이 어떻게 된다 그랬니? 몇 배 무겁다 그랬어? 13배 무겁다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를 물로 채우면 요거와 똑같은 압력을 만들기 위해선 수은이 만들어내는 압력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선 물이 이거보다는 13배 많아야 되겠지. 높이도 13배 더 커져야 돼. 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1기압은 만약에 물로 전환시킨다면 물 기둥 약 10m에 해당되는 압력이야. 76cm 곱하기 13 하면 약 10m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게 1기압과 같은 압력이고요. 는 수은으로 전환시키면 수은 기둥을 좀 전에 정리했죠. 약 몇 cm에 해당되는 압력이라고? 76. 76cm에 해당되는 압력이 1기압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일기도 이런 거 나올 때 오늘의 기압은 몇 기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오늘의 기압은 수은기둥 76cm에 해당되는 압력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써서 기압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기압은 요건 숫자를 외워도 1013 헥토파스칼에 해당되는 압력이다. 요거 읽을 때 헥토파스칼. 이게 1기압이야. 알겠니? 그래서 표기를 할 때 1기압은 헥토파스칼로는 얼마예요? 1013 헥토파스칼이고 수은 기둥은 76cm라 그랬지? 네. 요거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76cm Hg라고 표기를 한다. 왜냐면 Hg가 원소 기호에서 누구의 원소 기호야?
수은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가 Hg야. 얘 수은이란 뜻이야. 알겠니? 네. 또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지. 76cm는 몇 밀리미터니? 760이 되겠지. 밀리미터 Hg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일기압이야. 유진아 이해되지? 네. 자, 여기서 간단 퀴즈. 토리첼리가 만약에 달에 갈 수 있었다고 치자. 아폴로 11호에 탑승을 해서 토리첼리가 달에 갔다고 쳐. 달에서 저 장치, 수은 기둥 장치를 가지고 토리첼리가 달에 착륙을 했어. 알겠지? 달에서 저 장치를 딱 했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몇 센치일까? 달에서. 어? 12cm? 아, 그냥 찍은 거야? 10이라는 숫자가 좋은 것 같아서? 달에 갔을 때 토리첼리가 저 실험 장치를 가지고 갔어. 달 표면에서 수은 기둥에 수은을 가득 유리관에 채우고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수은을 채운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손을 뗐어. 수은이 가득 채워져 있던 유리관이 점점 낮아지겠지? 몇 센치가 됐을 때 멈출까?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다 빠지는 거. 응? 다 빠지는 거. 다 빠진다고? 이유는? 아래는 되게 없어. 달에는 대기가 없어. 기압이 얼마다? 여기 0이라서. 오케이. 정답. 자, 만약에 달에 가서 토리첼리가 실험을 한다. 그러면 달은 공기가 있다 없다? 공기 없어. 그래서 달에서의 기압은 얼마다? 빵이다. 공기가 기압이 빵이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빵이란 얘기고 대항하는 압력도 빵이란 얘기니까 수은 기둥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완전히 다 빠지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수은 기둥은 빵이다. 그냥 퀴즈야. 알겠죠?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들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봐봐봐.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좀 전에 우리가 일기압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일기압에서 실험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수은 기둥이 들어가 있는 수은이 들어가 있는 유리관이 있고요. 수은이 채워져 있고요. 수은을 넣고 딱 하게 되면 수은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추게 되고 이때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76cm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치? 여기서 봐봐. 질문.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 상상을 해봐. 원래 여기까지 수은이 가득 뭐 있었어? 있었다가 손을 치웠더니만 수은이 쭉 떨어지지. 네. 여기 뭐가 있는데? 물. 여기 주변에 원래 물이 없었는데 막 물이 막 생겨? 여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진공이야. 진공이라고. 그냥 자 봐. 신기한 일이 봐. 여기가 진공이야. 진공 그러면 뭐 생각나? 생각나는 거 없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진공? 청소기 생각나잖아. 청소기. 진공 청소기. 그러면 여기 구멍 뚫고 상상을 해봐. 유리관 이 끝부분을 구멍 뚫고 진공 청소기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켜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봐. 왜 진공으로 빨아들여? 네. 수은 어떻게 될까? 안 빨려. 지금 이미 진공 상태인데 수은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가 안 돼요? 야, 진공 청소기를 설치하나 아니면 지금 뚜껑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진공 상태야. 청소기를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여기는 무슨 상태라고? 진공이야. 진공일 때 수은이 끄질러 올라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에다가 뚜껑이 뚫려져 있는 유리관을 또다시 설치해. 여기는 당연히 수은 안 올라옵니다. 뚜껑이 열려있으면 그냥 수은은 여기 있어. 여기에다가 진공 청소기의 부분을 연결해서 가동을 시켜. 빨려. 여기 진공을 만들어.
그러면 수온이 어떻게 되겠니? 빨려. 빨리 올라오겠지. 네. 계속 아니요. 어디까지? 70. 76cm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못 올라온다는 뜻이야. 이해돼? 네. 만약에 얘를 물로 바꾸잖아? 네. 아까 물은 몇 기둥에 해당된다면서 몇 미터? 10m에 해당된다 그랬지. 만약에 여기 물로 채우잖아? 물로 채우고 긴 빨대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끝에다가 진공청소기를 연결해서 빨아들여. 그러면 물이 쭉 딸려올 거란 말이야. 몇 미터까지만 올라와? 10m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어. 실제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진짜로 그래요. 상상 이거는 뭐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긴데 건물이 있어. 우리 학원이 4층 건물이야. 여기가 4층이잖아. 한 층당 한 3m로 잡으면 4층이 한 몇 미터 높이 있다는 얘기야. 한 12m 있다고 쳐. 이 건물이 12m 높이라고 쳐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위에 있어.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대 휙 빨아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 지금 나는 밖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까?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왜냐면 내가 아무리 폐활량이 좋아서 쭉쭉 빤다고 하더라도 진공 청소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진공으로 빨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물은 몇 미터까지만 올라온다. 10m까지만 올라와.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면 달에 가면 어떻게 될까? 달에서는 공기의 압력이 없다 그랬지. 그러면 공기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진공으로 빨아도 물이 올라와 못 올라와? 못 올라와. 달에서는 여기 있는 컵도 빨대 꽂아가지고 못 먹어. 알겠니? 네. 그럼 달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 물방울. 눌러야 돼. 밑에서 압력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올라오게끔. 그냥 빨아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빨대를 벗어요. 빨대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이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리첼리가 기압 측정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이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시대에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뭐 지하 자원들을 캐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을 파게 되면 밑에 지하수가 이제 흥건하게 나오게 돼. 네. 그러면 이 물을 뭐 해야 돼? 써요. 빼내야 된단 말이야. 작업을 계속 하려면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물을 뽑아냈는데 한 5m 깊이에서는 물이 잘 빨려가지고 뽑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 갱도의 깊이가 10m를 넘어갔더니만 그 밑에 찬물은 위에서 아무리 빨아도 한 10m만 올라오고 더 이상 뭐 하더란 얘기야. 올라오지 못하더래.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기압 측정이야. 그래서 위에서 빨아봐야 물은 10m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끌어올려야 돼. 힘을 가해서. 그러면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겠지. 근데 과학자 눈에서는 왜 10m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야. 이게 뭐하고 관련된다? 주변의 공기의 압력과 관련된다. 압력이 있어야지만 물이 올라올 수가 있게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하고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73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 보자. 76페이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기압의 작용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기압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 하기 때문에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이거 알지? 알아요? 유리컵에다가 물 가득 담고 종이로 딱 막고요. 뒤집은 다음에 손을 떼. 그러면 물이 쏟아져 안 쏟아져? 안 쏟아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빨대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빨대 끝을 잡아. 그리고 떼면 이 안에 있는 물 쏟아져 안 쏟아져? 안 쏟아지지. 왜? 기압 때문이야. 공기 압력이 밑에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2번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 몸속에서도 외부로 기압보다 또는 기압과 어떤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은 토리첼리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추었을 때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기압보다 또는 기압과 뭐하다? 같다.
멈췄을 때는 기압과 같다. 2번 1기압일 때 수온 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다? 76cm다. 뒤에 센티미터 HG라고 써있잖아. 760은 왜 썼어? 단위가 밀리미터일 때는 760이 들어가야 되겠지? 네. 3번 가는 공기로 가가 지금 여기 빈공 여기잖아. 설명드렸죠? 네. 여기 뭐 있다고? 진공. 아무것도 없다고. 진공. 채워져 있지 않다. 4번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하면 수온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변함없이 76cm다. 5번 기울이면 수중 기둥의 수직 높이 H는 역시 변함없다. 6번 수온 대신 물로 실험을 한다면 물 기둥의 높이는 수온 기둥의 높이보다 높다. 물로 바꾸면 몇 미터가 나온다고? 약 10미터가 나온다고. 이유는 수온이 물보다 13배 무겁기 때문이에요. 문제 3번 1기압은 몇 센티미터 Hg? 76cm Hg. 몇 밀리미터 Hg? 760mm Hg. 몇 헥토파스칼? 1013, 1013 헥토파스칼이다. 그리고 물 기둥으로는 약 몇 미터? 10m의 압력이고 공기 기둥은 1000km의 압력이다. 다 채웠죠? 네. 문제 4번 지표면과 산 정상이 있을 때 등으로 나타내라. 공기의 양 어디가 많아? 지표면이 많겠지. 공기의 밀도 어디가 높아? 지표가 밀도가 크지. 네. 기압은 어디가 세? 지표. 수온 기둥을 가지고 체크했을 때 수온 기둥의 높이는 어디가 더 크게 체크가 돼? 지표. 지표겠지. 다 지표네. 됐나요? 네. 5번 기압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한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요 자체는 그냥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앞에 공기가 그랬으니까 공기의 압력, 기압. 맞는 말이죠. 네. 2번 기압은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X. 틀렸어요. 모든 방향에 작용해요. 3번 지표면에서 올라갈수록 기압은 높아진다. X. 틀렸죠. 높은 곳에 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기압은 약해지게 된다. 네. 4번 측정하는 시간 또는 장소에 따라 기압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시시각각 달라지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공기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해되셨나요?